레디경 여러분 안녕하세요. 염원서입니다. 오늘 김원평 교수님 그리고 조영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장님 그분께서 9월 정기 국회 때 차별금지법 통과시키겠다. 국회의원 150명 이상 한번 모아보겠다. 뭐 그런 발표를 하셨어요. 교수님 지금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국가인권장도 그러고 또 정의당도 제 첫 번째 법안으로 뭐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 이런 말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좀 이번에 국회 구성 자체가 민주당으로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좀 걱정스러운 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제 차별금지법 이번에 통과되는 것이 아니냐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민주당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차별금지법 만들려면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 국민적 합의라는 말이 뭐냐면은 국민 대다수가 정말 차별금지법 만드는데 동의하면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사실은 차별금지법 만들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국민들이 분명하게 반대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안 했거든요. 이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반대하면 절대 안 만듭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만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국민들이 여전히 한 목소리로 이걸 만들면 절대 안 된다 하고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줘야 돼요. 이 서구의 차별금지법 만들어진 나라들을 보면 가정이 파괴되고 윤리가 붕괴되고 또 자녀 문제 생기고 수많은 그 나쁜 사례들이 우리보다 먼저 차별금지법 만든 그 나라들이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보고 있고 또 그것을 강력하게 말함으로써 하면은 절대로 이 정치인들은 쉽게 만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지금도 한 목소리로 분명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러면 만들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동성애자들하고 동성애 옹호자들이 왜 이렇게 무리해서 차별금지를 만들려고 애쓰는지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차별금지 사유에 이제 정당한 차별금지인 뭐 민족, 인종, 뭐 언어, 연령, 장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핵심이 사실은 동성애를 포함하는 성적 지향하고 성정체성, 젠더 정체성을 반드시 넣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의 제정 목적은 주된 목적은 동성애 차별금지인데 동성애 차별금지는 이제 동성애를 차별하면 처벌하는 법인데 이때 차별을 마치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이 없어서 차별로부터 동성애자들을 보호하는 법처럼 돼 있지만 이 법 없이도 다 보호가 됩니다. 고용은 노동법으로 보호가 되고 인격은 형법으로 보호가 되고 모욕 명예훼손으로부터 그다음 시설 이용 이런 것들은 민법이라든지 각종 법률에 의해서 보상이 됩니다. 근데 이 법은 제정된 사례에서 가장 핵심이 동성애에 대한 도덕적 신앙적 비난과 비판, 반대 이걸 차별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행위에 대한 가치 반대를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에 대한 지지 수용을 강제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침묵을 강요해서 사실 동성애 지지자들의 전체주의 세상을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돼서 결국은 이제 동성애 반대를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아무런 반대 없이 동성애 반대를 못하게 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 차별금지법 제정의 주된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의 실체에 대해서 교수님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차별금지법은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그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을 비윤리적이다, 비정상이다, 뭐 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못하게 금지시키는 법. 그러니까 동성애 반대를 금지시키는 법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역차별을 만들고 표현의 자유라든지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 이런 걸 다 억압하는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어떤 분들은 차별금지법에서 성적 지향만 빼면 어떻느냐. 나머지 것은 그냥 넣고 그냥 성적 지향, 독소 지향만 빼자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것만 빼서 차별금지법 만드는 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우리나라 국가인권법에 성적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에서 그걸 빼더라도 그 차별금지법 안에 동성애가 들어있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내요.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이 차별받았다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된다든지 하면은 그를 판단하는 기관이 어디냐? 국가인권위입니다. 근데 국가인권위는 이미 동성애 옹호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기 그 국가인권 법안에 성적장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조사할 때 이미 성적장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요. 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게 되면 마지막에 등자를 넣습니다. 뭐 기타의 사유 뭐 이렇게 하면은 그 등 안에 성적장이 들어있다고 이렇게 간주를 해요. 그러니까 성적장이 빠졌다고 해서 야 이거는 찬성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영국의 경우를 보면은 영국에서 2006년도에 평등법을 만들죠. 이 평등법이라는 것이 이 차별금지법과 같은 의미거든요. 요새 국가인권장이 뭐 평등기본법을 만들겠다는데 역시 평등기본법도 차별금지법하고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영국에서 2006년도에 평등법을 만들 때는 이 성적장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 안에 시행령을 고용 부분에 대해서 시행령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해놓고 실제로 2007년도에 시행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2010년도에 이 평등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때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들어오면서 아주 강력한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동성결혼이 합법화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 성적지향이 없다고 해서 그거를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정할 때는 공청회를 하지만 개정은 공청회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차별금지법을 만들 때는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고 그다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절대 안 된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면 만들고 성적지향 말고 다른 걸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라. 이렇게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됩니다. 변호사님, 차별금지법이 일명 동성애 독재법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제 차별금지법 어디에 동성애 반대하면 처벌된다는 표현과 문구가 있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사실은 판사도 아무리 찾아도 반대하면 처벌하는 조항이 없으니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동성애 반대하면 처벌된다는 건 가짜뉴스다 막 이렇게 오판하는 사례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문구는 뭐 젠더 정체성 이유란 차별금지 또는 성적 지향을 이유란 차별금지 요 문구만 있어요. 실제로 법의 실체는 어디에서 드러나냐 하면 구체적으로 이것을 사례에 적용할 때 무서운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럼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논문과 보고서를 보면 동성 성행위를 윤리나 신앙적인 문제로 비정상적 문제로 비난하거나 반대하는 목소리를 다 차별로 간주한다 이런 거예요. 이 해석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동성애를 반대할 자유가 없어지는 거죠. 이것은 헌법에서 얘기하는 양심의 자유, 또 신앙의 자유,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 4대 자유를 침범합니다. 이 자유를 침범한 결과는 아주 심각합니다. 지지와 동의만 있고 반대가 없기 때문에 미숙한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다 그걸 옳은 줄 생각하고 자기 몸에 실험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성애가 급속도로 확산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 결과 사회의 아주 기초인 동성애가 만연된 사회에서 정상적 가정이 존립할 수가 없죠. 그래서 건강한 가정들이 수없이 깨져나갑니다. 건강한 가정이 깨져나가고 건강한 사회와 국가가 깨져나가는 그로 인해서 수많은 보건적, 재정적, 아주 도덕적인 피해가 양산되는 것이 이게 가장 큰 피해입니다. 그래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폐해는 우리의 소중한 가치 판단의 자유가 침범되면서 결국은 건강한 가정을 파괴하는 데 있고 특히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적 성윤리와 성경적 가정을 파괴하는 대단히 심각한 반성경적 반기독교적인 그 내용이 그 안에 명백하게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 시행된 국가에서 예외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의 실체는 그 적용 사례에서 보고
반대금지법, 동성애 전체주의법, 동성애 독재법이어서 결국은 사회와 가정을 파괴하는 법이라는 이 무서운 실체를 전 국민이 직시하시면 이러한 법을 대부분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도덕적인 분별력을 가진 국민들과 성도들은 다 반대할 수밖에 없다. 실체를 몰라서 지지하는 것이지 실체를 안다면 반대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다시 한번 무섭게 확산하게 된 이태원 게이클럽에 대해서 국민일보에서 제목으로 이태원 게이클럽이라는 단어를 썼다가 게이클럽이라고 말한 것 자체가 동성애자 인권 침해했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비판을 받아서 결국 제목에서 게이클럽에서 게이가 빠지고 그냥 이태원 클럽으로 제목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게이클럽을 게이클럽이라고 부를 수 없는 이것은 참 옛날에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없어서 마음 아픈 뭐 그런 게 아닌가라고까지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동성애에 대한 사실을 알리는 것까지도 언론을 제한시키는 인권 보도 준칙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참 그게 안타까운 일인데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2001년부터 그 법안에 성적장이 들어감으로써 동성애 옹호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언론 통제입니다. 언론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마치 옛날에 검열처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검열을 해서 국민들이 마땅히 알아야 될 사실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 인권 보도 준칙 안에 이 동성애와 에이즈 관련된 것도 보도하지 마라. 또 이번에처럼 뭐 성소수자를 이렇게 나쁘게 표현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검열을 하고 이제 금지시키고 있는데 사실은 이번에 이 일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또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겨우 우리가 이제 진정국을 만들어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몇 사람의 그런 어떤 성행태로 말미암아 이게 확산되려고 하는데 그거를 비판하면 안 된다. 그거를 숨겨야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질병관리본부나 또 정부에서는 분명하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퍼지게 됐는지 자세하게 또 국민들한테 알리고 조사하고 해서 우리가 이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하고 해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 건강권이 더 중요하지 그 일부 국민들의 그 성행태를 보호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자꾸 이제 동성애자들의 자유, 동성 성행위라는 자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 자유라는 이름 하에 실제로는 반대를 못하게 하는 것이죠. 뭐 우리가 동성 성행위를 하면 처벌한다 이게 아니고 또 하지 말라는 취지도 아니죠. 그냥 동성 성행위에 대해서 반대할 또는 동성 성행위가 초래할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전할 이 자유를 막지 말라는 것이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게이라고 남성 동성애자를 그대로 얘기하는 것 이거를 못하게 하는 것이죠. 또 이 보건적 피해라든지 에이즈 같은 관련성을 그대로 전달하지 못할 자유. 그러니까 그대로 전달하지 못하니까 언론이 침해되고 학문의 자유가 침해되고 국민의 선택권들이 침해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들은 자유와 인권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일방의 자유와 일방의 인권을 말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동성애와 동성애자는 완전히 비판과 반대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오직 지지와 찬양을 받아야 하는 그러니까 동성애자 우상화 국가, 전체주의 국가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권보도준칙 이 자체가 이미 우리 국민의 정당한 알 권리를 침해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방역이 협조가 잘 안 되는 것이죠. 국민의 건강권들이 침해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동성애 우상화, 동성애 전체주의가 이미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이 동성애 전체주의와 우상화의 가장 큰 피해야말로 정말 분별력과 건강을 지켜야 할 국민의 건강권과 국민들의 선택권이 침해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21세기 문명사회에서 어떻게 문명 선진국들이 이렇게 동성애와 동성애자들에 대한 독재와 전체주의를
표현의 자유 또는 신앙 양심의 자유를 스스로 박탈하는 이 무서운 독재법을 막 제정하려고 앞장서는 것인지 참으로 어리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깨어서 정말 독재를 막아낸 민주국가답게 자유를 수호한 자유민주국가의 국민답게 이 동성애 독재 국가를 막아내는 아주 건강한 자유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깨어난 국민들께서 적극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유를 빼앗는 차별금지법,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을 빼앗는 동성애 인권, 분명히 우리가 꼭 막아야 될 이 시대의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레인보우 리턴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꼭 눌러주시고 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